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미국 정치계에서 오래된 미국과 새로운 미국을 함께 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퇴하는 이유를 어린 자녀들의 날마다 아빠를 하고 싶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소용돌이도 원인이겠지만 은퇴하는 정치인에게 오랜만에 듣는 가족 이슈입니다.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은 오늘 마리화나 회사에 조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자신이 지독하게 비난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충고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성실하게 조언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검사 측에 자신 변호사 사무실 급습을 마녀사냥이라고 말하면서 법무부 부장관이나 특별검사 해고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나 급습당한 대통령의 변호사는 급습팀은 프로페셔널했고 정중했다면서 불만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인 트윗을 오늘 아침에도 이어갑니다. 시리아와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는 표현이었는데 30분 뒤에는 말을 바꿔 러시아에는 올리브 가지를 건네는 트윗을 했습니다. 1년 전 해고당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마피아 보스에 비유한 인터뷰가 방송됩니다. 페이스북 CEO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에 대해 잘 모르는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투자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식값이 올라 28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하원 청문회가 조금 까다로워 보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최대 규모 교회인 윌로우 클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가 부적절한 남녀관계 스캔들로 결국 예정보다 빨리 사임했습니다. 61세 할아버지가 대학 골프팀 멤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특히 이제 백악관에서 물러나는 그 대통령의 스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뜻이 다르다거나 거리를 두는 그런 정치인들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경우에요. 당선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사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기 이전에 미국의 오랜 정치인들이 사임을 할 때 그때마다 결국 그 가장 많은 이슈가 가족 문제 때문이다. 가족과 시간을 더 함께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원 의장은 이제 4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20대 때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20년 경력인데도 지금 48살로 아주 젊고 2012년도에 밋 romney 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부통령구 후보였었죠. 오늘 이제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 그렇다고 중간에 내가 임기를 그만두고 사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임기 완전히 끝내고 내년 1월에 끝낼 텐데 처음에 하원 의장 할 때부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알지 않느냐. 정말 그랬어요. 그때 그 존 베이너가 할 수 없이 그 물러나면서 더 그 보수성을 떼라 하는 뭐 이런 그 소용돌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동안 영광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본인이 처음으로 그 정치인을 할 때는 아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첫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하원 의장이 됐었을 때 그때 맏아이가 딸인 것 같죠. 13살인데 지금은 세 자녀 모두가 10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임기를 하면은 나의 아이들 3명에게는 전부 10대인 아이들인데 위크엔드 아빠밖에 하지 못한다. 이게 그 본인의 가장 중요한 사임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If I am here for one more term, my kids will only have ever known me as a weekend dad. I just can't let that happen. So I will be 그런 setting new 일이 priorities in my 일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지금 다시 그
정해야지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10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도 하지 않고 only 이유를 이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가 16살 때 그 숨지셨는데 그러면 나의 그 딸, 지금 맏딸의 나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하원 의장으로서 가장 그 영광스럽게 했었던 일은 역시 세금 감면을 얘기를 합니다. Probably the two biggest achievements for me are first, the major reform of our tax code for the first time in 36 years. Which has already been a huge success for this country, and that's something I've been working 네, on. 당연하겠죠. 이 그 폴라이언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고 하원 그 예산위원회 일을 오랫동안 이끌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군대를 재정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That we got done last month as well. These I see as lasting victories. 그런 군대를 재정립하는 것도 역시 그 예산안이 통과되고 뭐 세금 감면안과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아이시스 같은 그런 그 테러 그룹도 많이 물리칠 수 있어서 미국이 앞으로 더 안전하게 번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그 48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고 본인은 전적으로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원래 하원 의장 할 때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하원 의장은 여기저기 가서 뭐 선거 기금 모금에도 가야지 되고 저녁 같은 것도 그렇고 참 하기 싫어하는데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본인이 그 하원 의장을 하면서 더 그 우파가 돼야지 된다. 더 그 대통령과 다가서야지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뭔가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원 의장이 좀 대통령을 바로 잡아야지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좌절감을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도 뭐 하원 의장 너무나 하고 싶어서 했었던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마 그 차기 하원 의장으로는 케빈 맥카티 의원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니까 많이 그 알려졌고 또 그 대통령 옆에 자주 서 있어요. 대통령과 어쩌면 폴 라이언 하원 의장보다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지난번에 야구 연습하다가 총 맞았었던 그 스티브 스칼리즈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하원 의장의 이 같은 가족 얘기를 하면서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건 굉장히 공화당으로서는 중요합니다. 위스콘신 일지구인데 일지구에서 폴 라이언 의원이 굉장히 강했고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고 예비선거에서 아주 지독한 그 우파 후보가 있었는데 그 후보는 공화당에서조차 버렸는데 만약에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이 재선에 나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민주당이 이 지역구를 넘볼 수도 있다 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건 타이타닉이 물에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중요한 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24석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올드한 미국 정치를 다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직전에 아주 나이가 많았던 존 베이너 하원 의장 그 당시에 60대였죠? 지금도 뭐 60대겠네요. 오늘 아침에 발표하는 걸 보니까 미국은 그 정치인 당시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치 끝내고 나서 어디 가서 뭐 대체적으로 또 변호사 출신이 많으니까 합동법률사무소에 간다던가 큰 회사에 뭐 로비 비슷한 것을 하는 거죠.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에이커리지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에이커 그 말에서 딱 그 느껴지잖아요. 에이커리지 홀딩스가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뭐 판매하고 하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올드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데 2011년도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마리화나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2018년이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특히 의료용으로는 뭐 중독성도 좀 덜하고 하다고 거의 뭐 없다고 얘기하는 담배보다는 훨씬 없고 하니까 의료용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는 뭐 레크리에이션용으로 마리화나를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은 2011년도에 반대했었던 것을 의원직 그만두고 이제 마리화나 회사에서 아예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프 세션스 연방 그 법무장관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세월이 변하면서 존 베이너의 입장도 변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즈니스 언유주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 국무장관 지명자가 12일이니까 언젠가요? 12일이면은 이번 주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상원에서 국무장관이 되는 인준청문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인준청문회를 받아야지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하고 모든 지금까지 그 살아있는 국무장관, 전직 국무장관들에게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을 해서요. 그런데 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과거에 뭐 캔사스의 그 하원 의원을 했지만 굉장히 강성이고 힐러리 클린턴의 그 벵가지 사태에 대해서 무척 비난을 하면서 워러게이트 사건보다도 더 나쁘다고 비난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미국 사람들이 공과 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직 그 국무장관들에게 다 전화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전화를 안 받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또 힐러리 클린턴도 전화를 받고 아주 길게 꼼꼼하게 성의껏 다 그 청문회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고 충고를 해줬답니다. 오늘 그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다른 매체에서 보도하기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금 그 온건하기는 했지만 국무부의 뭐 예산을 30%나 깎는다고 할 때도 그러시오 하고 국무부 그 자체에서는 사실은 국무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누구라도 다시 그 국무장관이 새롭게 될 때 국무부를 조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뭐 그래서인지 그리고 뭐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되겠어요? 마이크 폼페오도 전화하고 어른스럽게 서로 행동한 거죠. 그래서 내일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인준청문회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비즈니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 텔레비전의 팍스 앤 프렌즈가 거의 같은 얘기를 했는데 팍스가 먼저 하고 대통령이 나중에 트윗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 요격한다, 뭐 격추시킨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다 준비됐다. 아주 좋고 새 것이고 스마트한 미사일. 이거 꼭 북한에게 얘기할 때 내 핵단추가 더 크다. 이런 얘기와 비슷하죠.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뭐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됐다라면서 러시아가 자국민을 죽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가스 살인 동물, 그 시리아 대통령을 얘기하죠.를 파트너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팍스 앤 프렌즈에서 미국의 그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러시아를 얼마 전에 이제 제재를 또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런 제재를 한 것이 러시아 경제를 아주 그 나쁘게 해서 타격을 줘서 러시아 마켓이 내려갔고 루블화의 가치가 내려갔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했어요. 팍스에서. 그랬더니 30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다시 러시아와 관계가 지금 너무 나쁜데 심지어 냉전 시대보다도 더 나쁜데 우리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가? 또 러시아는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그 반대되는 트윗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비즈니스 유주얼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오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네요. 비즈니스 언유주얼인가요? 아니면 유주얼인가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객관적인 면에서는 유주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FBI의 급습을 받은 변호사가 지금 그 특별검사의 러시아 사태 그 수사에 대해서 서로 그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에도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는 아니 특별검사가 뭘 한다고 하는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 여자 문제만 들춰내고 있잖아. 이렇게 사설로 쓰는 신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답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시간이 되면 다음 섹션에 윌로우 크릭
교회는 한국에서도 많이 그 견학을 오는데 결국은 이 목사가 뭐 남녀 문제 스캔들 이런 것으로 본인이 발표했었던 기간보다 일찍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뭐 사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이제 그 두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리아에 대해서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 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의 어떠한 형태의 공습이든 뭔가 그 군사력을 조금 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군사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뭐 찬성 반대 투표 같은 것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그 정도는 권한 안에서 제한적인 공격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법무부 그 부장관을 해고한다 뭐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데 부장관을 해고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특별검사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고 특별검사를 해고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잖아요. 아니면 지금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대통령이 직접 특별검사를 연방법무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형태가 됐던 특별검사를 지금 이 순간에 해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막아야지 된다.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자살이다라고 얘기한 공화당 의원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려고 하면 그것을 법으로 막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뭐 판사 뭐 3명이 결정을 해야지 되게 한다던가 이런 것을 그 민주당이 제안을 하는데 공화당은 특별검사를 해고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그런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아마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 변호사 그 마이클 코엔 개인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뭐 여자 문제에서부터 비즈니스 문제부터 때로는 이제 그 분통 터지는 일이 있으면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말하자면 픽서 역할을 한 마이클 코엔의 그 사람도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무실을 급습하고 뭐 집과 호텔 뭐 문도 코엔 변호사가 직접 열어줬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게 마녀사냥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많이 갔다. 어제 세라 허카비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마이클 코엔은 CNN 방송과 어제 오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당한 사람이잖아요. 아니다. 결국은 맨 뒤에는 특별검사가 있고 또 그 맨하탄의 남부의 지방 법원과 판사와 지금 연방 법무장관이 본인은 여기서 빠지겠다고 했으니까 부장관과 다 공화당이에요. FBI 국장도 또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허락을 해서 그만큼 이제 뭐 증거 뭐 이게 그 형법상 위반이 있다는 증거를 냈겠죠. 특별검사가. 그래서 이 변호사 사무실을 급습을 하고 본인이 문을 열어줬는데도 이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했다. 그리고 아주 그 정중했고 CNN 그 앵커가 물어봤어요. 걱정되지 않느냐 하니까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그 해야지 되는 그 절차상으로 잘 그 했는데 이 일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특별검사가 특별히 그 원했었던 또 가져갔던 그 자료 가운데 여성들에게 2번이나 돈을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을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2번은 아니네요. 1번 돈 주고 또 한 번 다른 그 플레이걸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회사 측에서 타블로이드 신문까지 갖고 있는 그 측에서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특히 스토미 데니엘스 성인 영화 배우에게 본인이 $13만 돈 준 것이요. 선거 전에. 그런 것은 내가 다시 그 입장이 된다면 think twice.
딱 돈 준다는 것을 내가 그때 했던 행위와는 다른 것을 생각을 해보겠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변호사의 얘기거든요. 이제 대통령의 변호사도 이제 그 수사를 받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는 아니 무슨 러시아 스캔들 뭐 내통 음모설이 있느냐 없느냐 수사를 한다면서 왜 여자 문제만 가지고 그래? 특히 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전혀 음모 내통은 없었다.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사이에. 오늘도 또 그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나 미치지 않았느냐이고, 그리고 이 그 성인 여자 배우에게 13만 달러 돈을 준 것은 돈을 줘서 그 스캔들을 얘기하지 않았으므로 선거 뭐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건 선거상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처음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라고 임명이 됐고 지금도 그 일을 쭉 수사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돈 세탁한 것으로 기소하고 이번에도 무슨 뭐 은행 사기 이런 혐의를 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나가는지 100%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특별검사팀 수사 내부에서도 특별검사만 본인만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이제 추적을 해서 러시아 스캔들의 결론을 내릴지 결론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본인도 모를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직책이 워낙에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모니카 루인스키 그때 이제 케네스 스타가 알칸소에서 부동산 스캔들 화이트워터 스캔들을 조사하다가 모니카 루인스키로 가서 탄핵 이렇게 가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특별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리아 문제 그렇죠. 이거 뭐 그 공습 명령을 내려야지 돼 말아야지 돼 뭐 공습을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돼. 러시아가 화나지 않을까?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냥 너무 피곤해. 특별검사를 그냥 해고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해고를 해버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찰스 그레즐리 같은 공화당의 아이오와 또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건 자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특별검사가 하는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지 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폴 매나포트 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대책 본부장 그 사람이나 릭 게이츠를 여러 가지 뭐 돈 세탁 이런 것에 그렇게 기소를 한 것 자체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 자체를 러시아와 동유럽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엮어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름은 잊었는데요. 오늘 이름은 잊었는데 어떤 그 기고문을 보니까 그 뉴욕 타임즈에 실린 그 기고문인데 우리가 특별검사가 쭉 그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정말로 얼마나 그 미국의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썩었는가 그런 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이런 그 폴 매나포트 같은 사람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썩은 정치에서 돈을 벌고 또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여자 문제를 돈으로 그냥 막고 등등.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썩은 워싱턴을 다 쓸어내버리겠다고 스왑프를 쓸어내버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특별검사가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 기고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그 불쾌하기도 하고
또 겁나기도 하고 하겠죠. 러시아를 넘어서 지금 특별검사가 그 세금 보고 비밀도 알게 됐다는 그런 그 가능성이 아주 높죠. 변호사의 그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갔으니까 비즈니스를 어떻게 했는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다 그 정도대로만 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 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로버트 멀러를 해고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12월 달부터 계속 그 해고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변호사는 그런 그 얘기 조언을 대통령이 듣지 않는다고 나가기도 하고 지금 법무부의 부장관도 이번에 그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장 발부까지 다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 본인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사임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이 이러한 일들을 핸들링하는 것이 이 같은 일이 나오면 뭐 법무장관 비난에 법무부 부장관 비난에 FBI 법무부 뭐 전직 그 FBI 국장 다 비난을 하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본인이 거의 95% 이상은 본인이 그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쿨하게 대처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러시아 문제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안 가지고 왔네요. 그 ABC 방송이 일요일에 2020를 하잖아요. 전에 그 백악관에서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빌 클린턴 시절에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이제 해고당한 지 1년입니다. 5월 달이 되면 1년이잖아요. 다음 주에 책이 나오는데 하이어 로열티라는 그런 그 책이 나오는데 책도 나오고 하니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하는 거 그 광고 그 클립을 보니까요. 당신이 여기 이렇게 앉아서 대통령을 마피아 보스에 그 비유한 것도 참 우리로선 새롭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어제 녹화가 됐는데 인터뷰를 녹화할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너무 놀랐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던 얘기들을 좀 아마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건 초현실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100%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 아침에 탑뉴스는 뭐 정해진 겁니다. 이 제임스 코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분노 같은 것도 또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것도 다음 주 수요일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하원에서 어제 상원에 출석을 했었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나가서 그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개인 정보가 다른 데이터 회사에 흘러 들어가서 뭐 러시아도 이용했을 수도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선거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을 당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제 사과도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인터뷰를 그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한 뭐 거의 5시간 정도 했는데 5시간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마크 저커버그는 결혼식 할 때 빼고는 어제 처음으로 뭐 타임했다고 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식 할 때 당시에도 양복 입지 않았었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사람들이 막 정말 동물원에 누구 구경하러 오듯이 굉장히 어제 방청객들 경쟁률이 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상원이었기 때문에 상원 의원들이 나이가 좀 지긋하잖아요. 완전히 그 손자 앉혀놓고 모르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의 그 운영, 작동 방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질문도 자꾸만 헛발질하고요. 오히려 돈 벌어 가지고 나갔다잖아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본인이 정치 기부를 했는데 그 정치인들로부터 지금
달달달달 복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특히 이제 오늘 하원 청문회에 나가서 지금 이게 8,700만 명 정도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본인들 모르는 사이에 이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로 넘어가서 정치적인 캠페인에 모르는 사이에 사용됐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원에서 처음으로 질문한 사람이 애나 애슈라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데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예요. 이 의원이 하원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39,000달러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도네이션 정치 헌금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질문을 했고 오늘 어떤 언론이었죠? 네, 벌지가 쭉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페이스북이 지난 12년 동안 처음에는 뭐 얼마 하지 않았겠죠. 페이스북도 뭐 돈도 없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700만 달러를 정치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상원에서 44명이 물어봤잖아요. 상원의 법사 상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그래서 어제 오늘 다 합쳐서 페이스북이 700만 달러 기부한 것 가운데 64만 1,685달러가 어제 오늘 사이에 마크 저커버그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들어간 돈이랍니다. 어제는요, 상원 의원들이 마치 어떤 언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아직 젊고 또 유난히 어려 보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계속 뭘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똑같은 질문 또 하고 똑같은 질문 뭐 또 하고 이게 데이터를 판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하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저커버그가 우리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판 것이 아니라 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한 교수가 뭔가를 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앱의 서베이에 참여를 하면은 거기에 개인 정보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개인 정보가 캠브리지 교수에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로 간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파는 게 아니라 광고를 파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원 의원들이 그 앱이라는 게 뭐야 하고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징 앱이 뭐지? 그러니까는 계속 아주 친절하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설명하듯이 했는데 그 가운데 막 웃기도 했어요. 어떤 의원은 내가 초콜릿을 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초콜릿 광고가 탁 뜨는 거 그건 또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요즘 다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걸 타겟 광고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저런 설명도 하고요. 또 어떤 의원 이 얘기할 때는 많이 웃더군요. 개인정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에 새어나간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떤 의원이 저커버그에게 당신이 어제 어떤 호텔에서 잤는지를 사람들이 알길 원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no?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아무튼 어제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과를 많이 했고 앞으로 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전반적인 규제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한다는 의견도 밝혔고요. 그래서 투자가들이 이렇게 볼 때 저커버그가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구나. 의회에서 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다른 회사에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하겠지만 굉장히 강한 뭐 장사를 못할 정도 그 정도는 안 하겠구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주식값이 어제 페이스북 뭐 4.5%가 올라서 165달러에 마감됐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28달러인가 그랬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는 어제 청문회가 하고 있는 사이에 28억 달러 벌었어요. 본인 주식으로만. 그랬고 이제 오늘 지금 하원 의원들이 조금 젊기도 하고 상원보다 어제 또 어제의 경험이 있으니까 뭐 본인들이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 오늘 조금 더 뜨겁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시카고에 있는요. 빌 하스벨즈 목사는 사실은 지난 3월 달에 시카고 트리뷴이 여성들과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보도를 한 뒤에 지금까지 전혀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미국의 복음주의를 떼놓고도 대형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큰
아주 큰 교회에 속하는 그 교회잖아요. 와이프와 함께 세운 교회이고 1975년도에 그런데 이제 시카고 트리뷴이 제일 먼저 그런 것을 보도를 했고 더군다나 이 빌 그 하이벨즈 목사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을 겪을 때 영적으로 어드바이저였었던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올 10월 달에 은퇴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성들이 내가 원치 않는데 키스를 했고 호텔룸에 스텝 멤버를 초대를 했고 뭐 그밖에 그 이상 넘어가서 뭔가를 접촉을 했고 또 그 커멘트하는 것도 그렇고 뭐 또 합의된 관계를 했다 하는 여성도 있고 나중에 아니라고 또 했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조사를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뭐 외부 변호사도 고용하고 해서 했는데 목사 말이 맞다 하는데도 일부 교인이 아직도 혼돈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물러나겠다 일찍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본인이 만든 윌로우 크릭 교회에 출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또 많은 그 복음교회 목사들 가운데서는 이 교회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0 몇 세밖에 안 됐어요. 70세 전인데요. 65세에서 68세 정도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미투 무브먼트의 분위기가 만들어낸 대형교회 목사의 빠른 은퇴라고 할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브라스카 대학팀에요. 61살의 할아버지예요, 이분.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면서 또 그 골프 선수가 됐거든요. 그 대학 팀에 속한 거예요. 원래 지난해 그 8월 달에 이분 이름이 댄 바이어스라는 분인데 본인이 오디션인 줄 몰랐대요. 골프를 아무튼 여러 팀이 같이 이렇게 치게 됐는데 팀 그룹이 치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네브라스카에 있는 밸리브 유니버시티 골프 팀의 코치였답니다. 랍 브라운이라는 코치였는데 골프를 이렇게 치면서 9홀 끝내고 언더파에다가 뭐 300야드 쭉쭉 펼쳐지죠. 하니까 코치가 우리 팀에 합류하시겠어요? 물어봐서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죠. 저 61살이거든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예요. 웃고 넘어갔는데 저 정말 진지한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전화번호를 줬는데 몇 주일 뒤에 정말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7명 팀 중에서 한 명이 됐는데 이분이 예전에 어느 다른 곳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네브라스카 오마하를 2년인가 다니다가 그만두셨대요. 그 당시에도 이제 야구 피처를 했는데 다쳐서 그만두고 지금까지 77년부터 이제 그 보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이프도 있고 38년, 자녀가 3명에 손주가 4명인데 그렇게 해서 7명 선수에 이제 끼게 되고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다른 신입생처럼 이제 이동할 때 이제 뭐 선배들 백 같은 것들 내려주고 챙겨주고 처음에는 서로가 이상했는데 지금은 재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사흘은 아침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또 일주일에 사흘은 영어, 역사,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해야지 되고 처음에는 결혼한 지 38년 된 와이프도 뭐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그러다 나중에 어머 여보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 go for it 하면서 아주 그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좋은 게 있어요. 이분이 술과 담배를 좀 하셨는데 그걸 당연히 끊어야지 되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수염은 하얗게 나셨는데요. 그리고 탑5 안에 들어가는 목표가 생긴 겁니다. 탑5 안에 들어가야지 라인업 돼서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으니까는요. 새로운 목표죠. 그리고 61살이면은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요즘에는. 강희신이었습니다.